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30대 초반의 기혼녀입니다. 결혼한 지 2년 남짓 되었고요. 직장일 하랴, 집안일 하랴, 시댁 친정 대소사 챙기랴. 결혼하고 나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듭니다. 남편이랑 똑같이 맞벌이 하는데 집안일을 주도적으로 해야 하는 것도 저이고 시댁 어른 요구사항에 신경 써야 하는 것도 저이고 몸이 두 개라도 모자랄 판입니다. 저보다 2살 많은 남편은 퇴근 후에 집에 오면 밥이라도 맡겨놨는지 연신 밥 달라 하고 잔소리도 많습니다. 반찬 투정도 하고 집이 지저분하다고 타박도 하고 그러면서도 시댁과의 소소한 마찰에 대해 푸념이라도 할라치면 늘 똑같은 소리입니다. 고부 갈등에 내가 중간에 껴봐야 아무런 도움도 안 돼. 어머니와 일은 당신이 알아서 해. 난 신경 안 쓸 테니까. 그리고 당신이 젊으니까 노인네 투정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라. 며느리들은 시어머니라면 왜 이렇게 부르르 떠는지 몰라? 말은 그렇게 하면서 제가 시어머니에게 방귀라도 들라치면 어김없이 시어머니 편을 들면서 그런 것도 이해 못하냐고 섭섭하게 하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가령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주말에 뭐 할 거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특별한 계획이 없다고 하면 또 시댁에 오라고 할까 봐서 회사에 출근할 것 같다고 말했는데 주말에 무슨 회사에 출근하냐면서 혹시 일부러 둘러대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주말에 시어머니가 집에 오신다지 뭡니까? 그냥 밀어붙이시는 거죠. 막무가내로 말이에요. 시어머니 말은 니들 바쁠 것 같으니까 주말에 반찬 만들어 주려고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창거리 재료를 준비해달라고 하시는데 그 목록에 LA 갈비가 5kg나 있었습니다. 저는 LA 갈비 특유의 고기 잡내랑 질긴 육질이 싫어서 잘 안 먹기 때문에 그건 하시지 말라고 했더니 LA 갈비는 시아버지 주려고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외에는 콩나물, 시금치, 무, 두부 이런 것들 뿐이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 말씀은 LA 갈비가 먹고 싶으니 저보고 재료를 사다가 놓으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그런 식입니다. 거의 매주 주말이 다가오면 돼지갈비를 먹으러 가자. 오늘은 오리고기를 먹으러 가자 하셨는데 그날은 저희 집으로 와서 반찬 만들어준다는 핑계로 LA 갈비를 뜯어가시 심산이었던 거죠. 여기에 대해서 남편한테 말하니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러냐면서 제 속이 좁다고 타박을 하는데 엄청 섭섭했습니다. 속이 좁아서 그런 게 아니고 왜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야 하는가를 말했던 것인데 졸지에 저를 돈 10만 원이 아까워 시어머니 험담을 하는 며느리로 만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주말에 직장 동료들이랑 만나서 일을 한다고 일찍 나갈 테니까 저보고 시어머니랑 주말에 잘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그런 법이 어디에 있냐고 차라리 내가 장을 봐줄 테니 당신이 시어머니랑 갈비를 만들어 먹든 시금치를 무쳐 먹든 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건 싫다고 딱 잘라 말하더군요. 싫어. 이 사람이 남의 직장생활 망치려고 작정을 했네 했어. 회사에서 멘토 멘티 그룹 짜가지고 주말에 만나서 공부한 다음에 그거 보고서 만들어서 제출해야 한다고 말한 걸로 알고 있는데 기간은 6개월가량이고 특별히 집안 행사 없으면 매주 나갈 거라고 했냐 안 했냐? 그랬는데 나보고 어떻게 빠지라고 하냐? 나 올해 인사고과 중요하다고 했잖아. 넌 대체 생각이 없냐? 그거 잠깐 시어머니 비 맞춰주고 있으면 되겠구만. 그게 싫어서 사람이 이렇게 궁지로 몰면 안 되지. 나도 솔직히 주말인데 나가고 싶겠냐? 시어머니도 한두 번 봐야지 반갑지 매주 보고 또 보고 이런 식으로 쉬는 주말까지 침범하는데 좋아할 며느리가 어디에 있냐고 무조건 잠깐 비 맞추라고 하니 속에서 열불이 나더라고요. 원래도 뺀질뺀질 이기적이게 저만 생각하는 남편이었지만 시댁과 시어머니 일이라면 무조건 시어머니 편 들었으면서 말은 항상 중립을 지킨다고 하는 남편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정작 자기에게 귀찮은 일이 생길라 치면 무슨 핑계든지 대서 빠져나가기 바빴죠. 그 뒤로도 시댁에서는 제게 주말을 반납하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회사 업무의 연장성 때문에 주말이 없다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당신 아들은 없어도 된다고 며느리만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욕 나올 뻔했네요. 그래서 시어머니에게는 남편이 쉬는 일요일에 가겠다고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너무 이기적인 거예요. 뭐하러 바쁜 내 아들을 계속 데리고 다니려고 그래. 걔도 일요일은 쉬어야 하지 않니? 너는 얘가 왜 이렇게 이기적이냐? 그냥 너만 잠깐 와서 사부작사부작 겉절이 담그면 될 것을 굳이 바쁜 네 남편 운전시키면 부려먹고 싶어? 예, 아가. 우리 그렇게 살지 말자.
제가 어쨌다고 이기적이니 그렇게 살지 말라니 소리를 들어야 했는지 솔직히 이해가 가질 않더라고요. 남편도 없이 시댁에 덩그러니 가서 겉절이 담는 노동력만을 착취하려는 시어머니가 더 싫어지더라고요. 그러니 제가 시어머니 이야기만 나오면 부르르 떠는 것입니다. 말도 예쁘게 안 하시거든요. 이런 속 터지는 사정을 남편에게 이야기하면 남편은 제게 자기 어머니 말이 맞지 않냐고 맞장구를 치는 식입니다. 어머니 말이 100번 지당하다 이 말씀이야. 나도 일요일엔 제발 좀 쉬자. 회사에서 주 6일을 돌리면 하루쯤은 쉬어야 하지 않겠냐? 그래도 너는 주 5일 일하고 주말에 쉬잖아. 시댁에 가는 걸 가지고 노동이니 일이니 이런 소리 하지 말고 회사에 벗어나면 다 쉬는 거랑 매한가지야. 궤변을 늘어놓는 남편에게 그럼 일요일에 처가에 가서 텃밭일 좀 도우면서 쉬라고 했더니 비교할 것을 비교하라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시댁에 가서 음식하고 청소하는 것은 쉬는 것이고 교회에 있는 처가에 가서 텃밭이라는 것은 노동이라고 하는데 생각 자체가 글러먹은 사람이었죠. 결혼하고 나서 처음 1년 정도는 남편을 사랑하기에 사랑의 힘으로 힘든 줄 몰랐는데 1년쯤 지나고 보니 제가 손해보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차 말다툼도 하게 되고 결국 언성 높이며 싸우는 일이 빈번해졌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원래 마누라가 5년쯤은 묵어야 전투 고양이로 변한다고 하는데 너는 결혼한 지 이제 갓 1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살쾡이가 됐냐? 이제 1년 정도 더 지나면 호랑이 되겠네. 하여간 여자들이란. 저는 그런 말 처음 들었네요. 남자들이 자신들의 와이프 보고 그런답니다. 갓 결혼한 새댁은 꽃사슴, 다투기 시작할 때면 고양이, 바가지 긁기 시작하면 살쾡이, 구박하기 시작하면 호랑이로 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보고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되었는데 벌써부터 바가지를 긁는다고 살쾡이라고 하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둘만의 문제면 별로 싸울 일도 없는데 이게 시댁만 중간에 끼면 그렇게 다투게 되니 참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위안이랄까 남편과 시댁 일이 아니라면 안 싸울 줄 알았는데 몇 달 전에 남편이 제 뒤통수를 세게 한번 치더라고요. 사건의 시작은 남편이 회사에서 멘토멘트라는 방식으로 주말마다 직원들끼리 모여서 공부를 한다고 했던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주말 행사처럼 되어버린 시댁에 남편 없이 가는 것도 짜증이 나는데 남편은 주말에 공부하러 가는 것이 즐거운지 연신 흥얼거리더라고요. 옷도 잘 차려입고 어디서 났는지 향수도 진하게 뿌리고 하니 제 딴은 부하 같이 밀었습니다. 그런 저를 보고 남편이 한다는 말이 가관이었죠. 어린 친구들과 공부하려니 옛날 대학생 때 생각이 난다면서 청바지에 라운드티가 잘 어울리냐고 묻더라고요. 그러면서 30대 중반임에도 아직 늙지 않았다고 스스로 자부하는데 눈꼴이 시려웠습니다. 당신 늙었어. 옆머리에 새치도 많고. 결혼하고 나서 뱃살도 나왔잖아. 그 당신이 지금 결혼한 지가 몇 년인데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그렇게 공을 들여? 어쭈 팔목에 힐 감은 그 가죽 밴드는 뭐야? 뭐 인디언 부적 같은 거야? 남편은 제게 센스도 없고 아줌마가 다 되었다면서 쉰소리 삑삑하면서 나가버렸습니다. 그 뒤로 주말만 되면 신난다고 잘 차려입고 나갔죠. 퇴근 후에는 주말에 공부할 거 미리 예습한다면서 서재에 틀어박혀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나오지도 않았고 핸드폰 보면서 혼자 키득키득거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몇 번이나 목격을 했죠. 그쯤 되면 수상하지 않을 리 없었기에 계속 핸드폰을 뺏을 기회를 엿봤습니다. 워낙에 경계심에 투철한 남편이라 핸드폰을 건드지도 못하게 하더라고요. 혹시나 제가 볼까 봐서 비밀번호의 패턴 암호까지 철저하게 보완을 했더라고요. 핸드폰 좀 보여달라고 윽박을 질렀는데 사생활을 침해한다고 개인정보보호법이니 인권 침해니 말하며 개거품을 물더라고요. 그러니 섣불리 훔쳐볼 수도 없고 남편의 키득거릴 때를 노려서 핸드폰을 뺏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책상에 앉아서 키득거리고 있을 때를 노려 슬그머니 뒤로 가서 핸드폰을 확 뺏었습니다. 그리고 안방에 가서 문을 걸어 잠갔죠. 남편은 화를 내며 핸드폰을 달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저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무엇이 남편을 키득거리게 만들었는지 말이죠. 남편의 카톡 대화 내용을 쭉 훑어보다가 유치하기 짝이 없는 문자를 발견했습니다. 어떤 여자와의 대화였는데 아마도 부하 여직원 같더라고요. 거기에는 맞춤법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여자가 남편에게 온갖 애교를 부리더라고요. 남편은 그걸 좋다고 받아줬고요. 평소에 저에게는 보여준 적 없었던 모습이었죠. 그 대화 내용을 한두 가지 정도 뽑아보면 이런 것입니다. 델님 오늘 너무 감사했어요. 델님 덕분에 뚱대리의 잔소리에서 벗어날 수 있었죠. 감사의 뜻으로 내일 커피는 귀요미가 쏠게요. 델님 빠빠 내일 봐요.
그럼 전 슝. 솔직히 나도 내 새끼가 다른 사람에게 갈굼 당하면 가만 안 있지. 왜 뚱대리 내가 가르쳐놓은 시옷 이응 씨에게 그러는지 모르겠어. 뚱대리 되게 변태스럽지 않아? 혹시 시옷 이응 씨에게 관심 있어 그런가? 이거 내가 빠져줘야 하는 거 아니야? 크크크. 아무튼 오늘 마음고생 했고 우리 내일 봐. 내가 선배가 아니라 오빵으로서 아끼는 거 알징? 어우, 토 나올 뻔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이게 뭐냐고 다그쳤죠. 그랬더니 남편이 이번에 새로 들어온 여직원을 멘토하기로 했다면서 동료 회사원이자 선배로서 조금 챙겨준 것이라고 했습니다. 뭐? 챙겨줘? 오빵? 언제부터 당신 혀가 그렇게 꼬부라졌냐? 나에게도 오빵이라고 불러보라고 해보지 왜. 내가 이거 시댁 가족의 단톡방에 쫙 뿌려서 물어볼까? 이게 연애하는 건지 후배 챙겨주는 건지 말이야. 바람 피우면 바람 피운다고 솔직히 말해봐. 남편 아니라고 오해하지 말라고 그러더군요. 그러면서 저보고 여자들만 많은 직장이다 보니까 남녀 혼재된 회사의 분위기를 모른다며 다들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여중, 여고, 여대를 다닌 저는 알 수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누구를 바보로 아는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결혼 전에 소개팅 미팅 많이 해봤었고 제가 다니는 회사에도 남자 직원이 있는데 남편은 다들 그런다면서 은근슬쩍 농을 치려고 하는데 가슴에 턱하니 막혔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아무런 사이 아니고 원래 남녀 선후배끼리 그런다고 하니 음흉스러우면서도 설마 바람이라도 피울까? 라고 생각을 했죠. 대신 신입 여직원과 주고받은 메시지가 심히 기분이 나쁘니 제가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방방 뛰며 회사에서 얼굴도 못 들게 망신 주려고 하냐며 제 손에 들려온 핸드폰을 뺏으려고 하더군요. 그러든가 말든가 방문을 걸어 잠그고 신입 여직원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나 황대리 와이프 되는 사람이에요. 우연히 카톡 봤는데 왜 내 남편에게 앵앵거리면서 애교질이죠? 남들이 보면 충분히 오해 살 만한 대화 내용이네요. 이제 갓 대학 졸업한 신입이라고 들었어요. 실수라고 생각할 테니까 다시는 이런 장난 말아요. 바로 읽더라고요. 몇 분이 지나도 답장은 없었고요. 저는 남편에게 핸드폰을 돌려주면서 다시 한번 이런 대화 주고받으면서 키득키득 거리면 가만 안 두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제게 뭐라 화를 내는데 듣는 동 마는 동 했습니다. 그리고 주말이 되어서는 여전히 공부하러 가겠다면서 청바지를 입고 머리에 스프레이를 뿌리고 향수를 뿌리고 난리 부르스를 추더라고요. 직감에 딱 그 신입사원을 만나러 가는 것 같았죠. 저는 남편에게 공부 모임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고 물으니 대충 서너 명 나온다면서 얼버무리더라고요. 그때 감이 팍 오더라고요. 자기가 나이에 비해서 젊어 보인다 어쩐다 저쩐다 했을 때 눈치를 챘어야 했는데 미련했던 것이죠. 저는 남편을 추궁해서 주말 공부 인원이 정확하게 몇 명이냐고 물었고 결국 그 신입 여직원 하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남편은 자기 말을 들어보라며 흥분을 가라앉히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상한 상상하면서 흥분할까봐 제대로 말하지 못한 것이다. 그리고 애초부터 공부 모임이라고 했지 사람이 다수라고 말한 적이 없다.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거 절대로 아니라며 이성적으로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그렇게 이상한 관계가 아니면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연락하지 못하게 남편 핸드폰도 뺏어 들었죠. 저는 빨리 약속 장소로 이동하자고 재촉을 했으나 남편은 꿈쩍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다 되어 갈 동안 저와 남편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남편에게 카톡이 들어오더라고요. 그 신입 여직원이었습니다. 들여다보려는데 화면 잠금 장치를 철저하게 해놨더라고요. 저는 잠금 장치를 풀어보라고 했는데 남편은 꼼짝을 안 했고 기어이 미친 여자처럼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던지고 하는 모양새를 취하자 마지못해 열었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델님 왜 안 오세요? 전화도 안 드시고 자꾸 이렇게 멘트로서 실망시키시면 이제 시옷 이응은 화를 낼 수밖에 없어요. 혹시 설마 와이프한테 붙잡힌 건 아니죠? 지난번 보니까 엄청 세던데. 크크. 델님 말대로 야생 살크게 갔던데요. 나 심심하니까 빨랑 와요. 알죠? 천천히 빨리요. 그때 제가 보낸 경고의 카톡으로도 정신을 못 차린 듯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을 앞세워 그 신입 여직원이 기다리고 있다는 곳으로 갔습니다. 남편을 질질 끌고서 말이죠. 남편은 공시렁공시렁 거리며 아무것도 아닌 일에 예민하게 군다면서 지금이라도 집으로 돌아가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제가 조금이라도 화를 가라앉는 모습을 보이면 그 매끈한 주둥이로 어떤 거짓말 할지 몰랐습니다. 결국 꾸역꾸역 약속 장소로 갔고 남편이 신입 여직원의 인상착의를 알려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창피해서 못 들어가니 저보고 제발 얌전하게 이야기하라고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시어머니와의 갈등으로 마음이 많이 상해 있을 때도 하지 않았던 읍소를 제기하는데 어찌나 꼴보기 싫던지 정남이가 뚝뚝 떨어졌습니다. 카페 한쪽 구석에는 여자를 보았고 그 앞에 앉아서 황대리 와이프라고 이야기했죠. 인사조차 안 하더라고요. 그냥 멀뚱멀뚱히 쳐다보는데 왜 왔냐는 식이었죠. 저는 차분하고 교양있고 조용하게 말했습니다. 오해가 의심을 낳고 의심이 점점 생겨서 확신으로 바꿔놓을 셈이냐고 말이에요. 눈만 껌뻑껌뻑 거리는데 처음에는 진짜 제 말뜻을 못 알아먹는 것 같았어요. 제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그러더군요. 뭔가 오해가 있으신 모양인데 델님과 저는 그런 사이 아니에요. 앵앵거린다고 하신 거는 제 말투가 원래 그런 거고요. 그거 확인하러 여기까지 오셨어요? 이제 됐죠? 그리고 델님 말대로 진짜 살쾡이같이 사나우시네요. 그리고는 자기 할 말만 하고 일어서는 게 아닌가요? 최소한 오해하게 해서 미안하다. 앞으로 그러지 않겠다. 노여움 푸시라. 최소한 그 정도 말은 기대했었는데 오히려 당당하게 나오니 뭔가 제가 잘못한 것 같고 찜찜하고 그랬네요. 속에서 열불이 나니까 없던 용기가 샘솟았나 봅니다. 일어서는 그 여자의 머리채를 휘어 감게 되더라고요. 그 여자는 버둥거리며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지르는데 창피함이고 뭐고 없었습니다. 가끔 유부남 좋아하는 이상한 취미를 가진 젊은 여직원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네가 그런 거니? 네 남편이 좋아? 네 말대로 아무런 사이도 아닌데 카톡에 하트도 막 보내고 그러니? 전 화가 나서 한 말인데 그 여자 말에 빵 터졌습니다. 진짜 오해라고요. 원래 말투가 그런 거고요. 델님에게 보낸 하트는 검은색 하트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빨간색 하트 보낸다고요. 여기 핸드폰 보세요. 제 남자친구예요. 빨간 하트 보이세요? 그리고 사모님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델님이 먼저 어쨌어용 저쨌어용 이라고 보낸다고요. 저도 처음에 소름이었어요. 진짜예요. 믿어주세요. 머리 좀 놔주시면 안 돼요? 저 이따가 남자친구 만나기로 했단 말이에요. 남자친구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진짜 빨간색 하트더라고요. 남편에게 보낸 것은 검은색 하트였고요. 남편 혼자서 헛물 켜고 25살짜리 여자 직원에게 치근덕댔다고 생각하니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망신이 이런 망신이 없었어요. 저는 창피함에 그 여자의 머리를 매만져 주고는 카페를 빠져나왔는데 글쎄 이 인간은 숨어서 카페 하나 들여다보고 있더라고요. 나오는 저를 붙잡더니 헛소리에 삑삑 하더라고요. 아 글쎄 제가 나에게 푹 빠져서 일방적으로 그런 거라니까. 나는 아무런 감정도 없어. 정말이야 믿어줘. 앞으로 다신 사적으로 만나는 일 없고 카톡도 안 받아줄게. 그리고 당신 다시 봤어. 나 때문에 다른 여자 머리채를 잡을 줄이야. 정말 몰랐네. 그만큼 나를 사랑한다는 거니까 기분은 좋다. 아이고 이 바보 멍충아. 너는 검은색 하트란다. 네가 빨간 하트랑 검은 하트랑 그 차이를 아니? 알아? 내가 다 창피하다. 아 몰라. 그냥 당장 이혼해. 그 뒤로 집으로 돌아와 남편과 이야기하면서 추궁한 끝에 정말 아무 사이는 아닌 것 같았고 괜히 남편이 헛물을 켠 게 확실해 보였습니다. 자기보다 10살이나 어린 신입 여직원이 선배님 하면서 친근하게 구니 스스로 자신감이 충만해져서 괜히 우쭐했던 거죠. 그러면서 무슨 용기였는지 몰라도 들이댔던 것이었습니다. 전 남편에게 젊은 여자들 눈웃음에 김치국 드린 거라고 이야기하니 급 시무룩해지더라고요. 어쨌거나 저는 용서할 생각이 없었고 이 문제를 공론화해서 톡톡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시댁 단체 톡방에다가 남편과 그 신입 여직원이 나눈 대화를 쭉 올렸습니다. 시댁 단 톡방만 해도 시부모님, 시아주버니 4회, 시누이 4회, 저희 4회까지 8명이었는데 카톡글을 올리자마자 난리가 났죠. 시어머니가 제일 먼저 전화가 와서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이다니? 그래서 네 남편 바람까진 아닌 거지? 어렸을 때부터 애가 마음이 약해서 특히 여자들이 힘든 거 보면 말도 못하게 여려져요. 아마 그래서 그런 걸 거야. 그러니까 네가 조금 이해해주고 덮도록 해. 저도 생각이 있는데 이제 다신 안 그러겠지. 마음이 워낙에 곱잖니. 가재는 개편이라고 어머니 아들이라서 편드는 거예요? 이러니까 저나 어머니나 가까워지려 가까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요? 남편이 여자들 안쓰러운 거 보면 마음 약해서 잘 도와준다고요? 어머니와도 그런 인간 절대 아니거든요. 자기 몸 하나 편하면 만사 장땡인 사람이에요. 어머니 말처럼 마음이 곱고 여린 것 같았으면 시어머니로 인해 마음고생하는 저를 진지게 도와줬겠죠. 어머니도 같은 여자면서 이 상황을 덮자는 말을 어떻게 해요? 됐고요. 어머니
저에게 다신 연락하지 마세요. 저희 찢어질 테니까 그렇게 마음 여리고 고운 아드님이랑 백년해로 하시고요. 젊디 젊은 여자 다시 며느리로 받으셔서 또 실컷 부려 드세요. 어머니, 차단할게요. 그 뒤로 남편은 자기가 잘못했다면서 싹싹 빌었고 자기 눈에 뭐가 씌어서 정신나간 짓거리 한 거라고 자진 고백을 했습니다. 그 일 있은 후로는 매일같이 칼퇴근하고 자기가 반찬거리 사와서 저녁 차리고 설거지하고 집안 청소도 하더라고요. 비록 마음에 들진 않지만 언제까지 할 수 있나 보려고요. 이제 겨우 3달 되었거든요. 그리고 곧 있으면 추석인데 명절에 시댁은 안 가기로 했습니다. 아직도 시어머니랑은 그때 이후로 연락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대고 나니 속이 후련한데 다시 숙이고 들어갈 필요성을 못 느끼겠거든요. 딱 3개월만 더 보려고요. 그때까지 지금처럼 저에게 용서를 구한다면 각방 생활을 끝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미지수지만요. 혹시 제 글을 듣는 분들 중에 남편이 핸드폰 보고 낄낄거린다면 당장 카톡을 확인해 보시기를 추천드려요. 빈대 때문에 초가상간 태우기 전에 확실하게 잡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